KF-12 같은 4.5세 전투기들이 유무인 복합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인공지능을 가진 무인기들이 유인기보다 앞서 나가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하려는 건 뭐냐면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까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KF-21에 무인 전투기를 2대 아니면 4대를 이렇게 붙여서 작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유인기들의 생존성은 높아지고 무인기가 위험한 임무를 대신하는 거죠. 일단은 5세대 전투기로의 개발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4.5세대 전투기라고 KF-14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여유 공간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에 무장을 넣을 수 있게끔 일종의 여유 공간을 좀 만들어 놨는데,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안으로 무장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을 탑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5세대 전투기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이 굉장히 좀 제한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엔진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국산 엔진 하는 것도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지금 하는 건데,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5,500파운드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KF-11 가지고는 5세대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6세대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6세대 전투기들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전투기 기체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내부에 많은 무장을 장착하게끔 설계가 되고 있어요. 전투 행동 반경이라든가 항속거리 이런 것들이 기존 5세대 전투기 대비 거의 2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엔진도 완전한 차세대 엔진, 그러니까 이제 연비도 지금 엔진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좋은 엔진을 달려고 하니까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건 KF-21을 개발할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KF-21도 개발에만 8조 넘는 돈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한다, 그럼 아마 10조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수도 문제예요. KF-21이 120대가 목표인데, 뭐 인도네시아가 변수긴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만약 한다 그러면 이제 뭐 18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200대가 손익분기점이에요. 200대나 300대가 돼야 그다음부터 만들었을 때는 개발비가 다 빠지는 거예요. 남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지금 KF-11도 뭐 물론 이제 향후 해외 수출까지 고려해서 200대, 300대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 시장에 안착하는 거지만, 그렇게 기원을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또 그런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죠.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냐. 6세 전투기도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이제 뭐 군이나 이런 데서 고민하는 게, 이거를 그럼 국내 기술로 또 한 번 도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외 전투기를 사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5세 전투기로 KF-11을 변환하는 거는, 첫 번째, 지금 KF-21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기본적인 건 돼 있어요. 전투기 모양을 잘 보시면 미국이 만든 F-22 랩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게 일종의 저피탐 설계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전투기 표면에 이 저피탐 소재를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피탐 도료를 만들려는 거고, 페인트, 뿌리는 방식의 저피탐 소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만든 F-22나 F-35, 그다음에 중국의 뭐 제니-20도 마찬가지고 페인트를 일부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저피탐 특수 코팅 재료를 사용해요. 우리 책받침 코팅하듯이 그런 저피탐 소재를 기체에 입히는 작업을 합니다. 우린 그건 아직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5세대로 넘어가려면 일단 KF-11이, 그다음에 이제 내부 무장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보시면 미국이 만든 F-22나 F-35는 이렇게 전투기 표면에 보면 안테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장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KF-21은 잘 보시면 안테나가 뾰족뾰족 뭐가 튀어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 도료든지 코팅을 하게 되면 전투기 무게가 무거워져요. 엔진도 지금보다는 추력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엔진도 5,500마력 이상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6세대로 가려면 이제 완전히 재설계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대로만 봤을 때 1.5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와 만약에 KF-21이 붙는다 그러면 KF-21이 일방적으로 당하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무장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도 6세대 전투기는 지금 KF-21에 사용되는 무장보다는 훨씬 좋은 것들을 달 예정이기 때문에 뭐 성능 차이가 확 나죠, 그거는. 앞서 봤던 6세 전투기나 지금 이제 5세대 전투기들, 그리고 이제 KF-12 같은 4.5세 전투기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유무인 복합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인공지능을 가진 이런 무인기들이 유인기보다 앞서 나가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하려는 건 뭐냐면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까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무인기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론 사람이 타진 않지만 많은 부분을 지상에서 사람이 해줘야 됐어요. 조종이라던가 이런 통제 같은 걸 사람이 해줘야 됐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발달했잖아요. 사람 없이 무인기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비행을 하고 공중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많은 전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일례로 KP-11에 무인 전투기를 2대 아니면 4대를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작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인기는 많이 필요가 없겠죠. 무인기만 많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유인기들의 그런 생존성은 높아지고 무인기가 위험한 임무를 대신하는 거죠. 3D 뭐 지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무인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항공기적인 측면은 사실 지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그 항공기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과연 얼마만큼 발달할 것이냐. 진짜 사람 수준으로 이렇게 AI가 지능이 발전된다 그러면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오는 거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무인기나 로봇들이 서로 싸우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사실 이제 이쪽 이제 무인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좀 앞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무인기에 아마 적용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적용된 무인기를 사실 테스트할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사막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컴퓨터로 AI에 대한 학습을 계속 시키고 있고,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무인기로 옮겨와서 무인기로 실제 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지능을 향상시키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이미 컴퓨터 학습은 다 끝났고 실제 무인기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많게는 한 10년 이상 앞서 있죠, 지금.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국토 면적이 작다 보니 그런 테스트를 할 만한 공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해외에 들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아마 점점 이제 사람이 직접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 정말 그 막 사람과 사람이 막 최전선에서 막 총으로 육박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한데, 최소 10년, 최소 20년 뒤에는 최초의 전투를 수행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나 무인 체계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링크 같은 그런 저궤도 초고속 통신망들이 이제 구축이 되다 보면,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5G라고 하지만 이런 방송 중계 같은 거 잘 보시면 딜레이가 조금씩 있죠. 지연되는 게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실시간은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계 방송 이런 거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제 뭐 6G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야말로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최초 전투를 그런 무인 체계들이,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이 리모컨을 조정하면서 전투를 벌일 수도 있는 거죠. 전 세계적인 방위산업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다 그 분야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선진국들, 뭐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나라 대비했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좀 격차가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테스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인재들을 이제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죠. 컴퓨터로 AI 조종사를 기본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로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은 실제 전투기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무인기에 적용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향후에 만약에 이제 KF-11 같은 경우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그런 거는 좋아질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빨리빨리 매겨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목표물이 있으면 인공지능이 판단했을 때 A가 위협도가 더 높다, A를 먼저 공격하세요,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있죠. 왜냐면 이제 KF-11은 우리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항공 전자장비라던가 그다음에 메인 컴퓨터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개량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인공지능 기능을 집어넣으면 조종사가 임무하는데 되게 편하겠죠. 여러 가지를 우선적으로 알려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해 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전장에서 들어오는 각종 정보를 AI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를 공격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지휘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AI가 조언을 해주는 거죠. 여기보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보다는 지금 들어오는 정보를 봤을 땐 B라는 지점을 때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기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든 미사일 중에 천검이란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AI 알고리즘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차를 식별한다거나 적전차인지 아군 전차인지 식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느 지점을 때렸을 때 더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에 컴퓨터에 내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많이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별. 예를 들어 미사일 쐈는데 저게 적전차인지 아군 전차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판단해 주는 기능을 AI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이제 무인 체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인 수상정, 차량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내에서도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과거 같으면 뭐 장갑차가 적진 깊숙이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다가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무인 지상 차량이 먼저 앞에 가고 뒤에 장갑차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얘를 먼저 들여보내서 뭐 적이 어디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뒤에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죠. 공격을 덜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되고 있어요.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은. KDDX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많이 불리는데 우리 해군에도 보시면 이제 이지스 구축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만든 이지스 레이더와 전투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100% 국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죠. 반면 이제 KDDX 같은 경우에는 배에 들어가는 이 추진 체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뭐 이지스 레이더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만들고 다기능 레이더도 우리나라가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해군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KDX 구축함하고 무인 수상정이 같이 작전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바로 이런 초소형 인공위성. 왜냐면은 우리 스타링크 잘 보시면 저 궤도에 수많은 초소형 통신위성을 깔아놓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개발해서 이제 실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근데 이제 무인 체계와 함께 그 무인 체계를 움직이게 하는 통신 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나올 무기들과 연계해서 이제 작전을 벌이는 거죠.